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을 꼽으라면 단연 남북 경협주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규모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더니 2대 주주인 모건 스탠리 P가 블록딜 매각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롤러코스터 주가를 현재 현대 로템이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 부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역시 모건 스탠리 P가 블록딜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오늘 장에서도 지금 10%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그 남북 경협주가 변동성이 좀 크긴 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주식이었던 현대 로템이 어제만 하더라도 그 대만 그 철도청에 9천억 가까운 수주를 한다 그래서 꽤 괜찮은 좀 주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 그 2대 주주였던 모건 스탠리 P가 500만 주 가량을 블록딜 한다 그러면서 오늘 한 8.3% 정도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P가 그 현대 로템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모건 스탠리 P는 2006년에 현대 로템이 상장하기 전에 이제 한 40몇 % 정도를 가지고 있던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IPO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한 21%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상장 이후에 현대 로템 주가가 한 3만 원 중반대에서 10,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그때까지는 지분 정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그 남북 경협 관련한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니까 모건 스탠리가 지금 이제 대규모 주식을 정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7%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가 어제 블록딜한 가격은 한 3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P가 현대로템의 2대 주주였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팔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역시 IPO 하고 나서 워낙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성을 보이다 보니까 처분을 못했고 또 남북 경협주로 인해서 현대로템이 최근 들어서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다라는 분석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앞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그 반대로 어제 이제 수주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대규모 수주였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그 모건 스탠리 P 그 판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어떤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주식 수요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주가에 악재가 되지 않는가 싶어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펀더멘탈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어제 현대 로템이 그 대만 철도청으로부터 2024년까지 전동차 520량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9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 현대 로템이 대만 시장에서 수주를 따낸 거는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수주한 물량 자체는 창원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2024년까지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참 이런 수주 소식이 있으면 주가는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워낙 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선 급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도 컸고 북미 정상회담 취소된다고 했을 때도 20% 빠졌다가 그 다음날 바로 또 상한가 기록을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현대 로템도 결국 펀더멘탈적인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남북 경제 협력주 가운데 현대 로템이 제일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사실 그 현대 로템은 국내에 제일 큰 철도 차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남북 경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규모 철도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그 사업들을 많이 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초에 현대 로템의 주가는 한 15,000원 수준에서 어제 그제 해가지고 최대 45,000원까지 한 3배 이상 올랐었습니다. 남북 경협주 대부분 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서도 현대 로템이 그 대규모 그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경협주는 한 4%에서 10% 빠졌는데 현대 로템은 한 10% 가까이 올랐다가 이제 결국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참 그러면 현대 로템 얘기가 나온 김에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남북 경협주로 참 많이 얘기를 하고 현대 건설도 얘기를 하고 뭐 듣보잡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현대 로템이 남북 경협주에 가장 이렇게 앞에 선두에 서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쉽죠. 이해하기가 쉽죠. 철도 차량을 납품하기 때문에 남북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철도가 갈 것이다. 그럼 철도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는 좀 전망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실제로 두 정상에서 철도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기차 타고 유럽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을 하게 될 경우에 남북의 북한 철도 사업을 하는데 추산되는
그 예산은 한 23조 원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철도 차량 관련해서는 한 8조 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보수 및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철도의 어떤 시스템 같은 거를 구축하는 데 현대로템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로템은 국내 철도 차량의 한 90%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철도 차량은 그러니까 지자체나 국가 입찰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현대로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적었던 것도 사실인데 매출은 철도 관련 매출이 지난해에 한 1,300억 원 정도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도 차량이 한 7조 원 정도 되면 그걸 7년여에 거쳐서 납품을 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 어떤 현대로템이 그 경협주로 분류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고속철도 기술은 그 세계 한 4위 정도 수준이고 여기에 현대로템이 독자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고 철도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현대로템은 지금 수준의 플러스 알파의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확실시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촌철살인을 권순우 기자가 날리기 때문에 저도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에 대해서는 물론 앞에 현대자가 붙어서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일 테고 사실 이건 아직 실체는 성과는 없는 거잖아요. 예. 정상이 철도 얘기 정도 했을 뿐인 건데 너무 많이 올라서 실체가 없는 이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뭔가 실체가 생겨서 뭐 수주랄지 북한과 관련된 뭐 사업에서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때쯤이면 이 정도의 주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일단은 그 매출 기준으로 한번 볼 수가 이익 기준으로 한번 볼 수도 있고 이제 그 다른 경쟁사와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데 현재 그 현대로템의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매출은 한 5천억 원 정도 됐는데 예. 영업이익은 50억 원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예. 한 2년 전에 수주한 물량에 대한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은 재작년에 수주했던 그 물량들이 차차 소화가 되기 때문에 대규모 수조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분야 같은 경우에도 저희 K2전차 같은 경우 약간 좀 그 납품이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될 측면이 좀 있는데요. 이런 걸 반영을 했을 때 적정 주가, 그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적정 주가는 대략 21,000원 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이제 37,000원이니까 적정 주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별개로 이번에 철도 사업이 실제로 시행이 될 경우에 현대로템이 아까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 실적을 반영해서 적정 주가를 추산해 보자면 한 4만 원대가 정도가 될 것으로 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 좀 애매지네요. 그러니까 매출이 예상대로 나오더라도 21,000원이 나온다면 이거는 분명히 좀 고평가된 논란이 있는데 예. 북한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을 것 같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다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경쟁사 대비로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예. 드렸었잖아요. 이제 글로벌하게 철도 차량 회사들 중에 선두권 회사들의 PBR, 순자산 비율 같은 경우에 2.5배 정도가 됩니다. 그 현재 주가 지금 4만 원이라는 게 아까 그 철도차 남북 경협 사업이 실제화 됐을 때의 그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때 기준이 이제 PBR 한 2.5배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업체 중에는 1위가 그 중국 업체로 CRC라는 회사가 굉장히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뭐 알스톰이라든지 지메스 같은 회사들이 좀 그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저 회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적정 밸류에이션 거기 평가가 한 2.5배 정도 되는데 네. 현대로템은 12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그 남북 경협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북한에 가서 철도를 까는 것에서 그게 끝나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 북한이라는 시장이 확대가 되고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거기서 좀 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남북 교류 사업, 남북 협력 사업을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성장을 하고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과 이제 적정한 수준의 어떤 평가를 받게 된다면은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분명히 고평가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적정 주가를 봤을 때는 그렇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뭘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 정도 주가를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기대감을 먹고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로 실체화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체화를 향한 또 노력들이 있을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